유한킴벌리는 지금 뭐 존경받는 기업이다, 일하기 좋은 기업이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외부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구나 라는 만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한킴벌리가 과연 2020년까지 유한킴벌리 2020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2010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2010년에 저희 사원들 한 400명, 한 300에서 400명 사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유한킴벌리 2020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존경받는 기업이다, 일하고 싶은 기업이다, 이런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유한킴벌리가 뭔가 다른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가,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400명, 500명 정도, 400명 정도의 사원들이 모여서 이제 2020년에 대한 유한킴벌리 모습을 그려봅니다. 다양한 것들을 그려보고 유한킴벌리가 이런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 매출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유한킴벌리의 가치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읍니다. 모으고 나서 저희 비전 2020을 수립하는데요. 비전 2020이란 걸 딱 그림을, 우리의 꿈을 그린 이후에 유한킴벌리가 그런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해야 돼, 어떤 과제들을 달성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사원들한테 묻습니다. 유한킴벌리 사원들이 한 64개, 처음에 이제 최초에는 64개, 그리고 67개의 과제를 이렇게 던져요. 사원들이 막 던진 거를 종합하니까 그 숫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 환경을 좀 바꿔달라. 요즘에 이제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시게 되면 유한킴벌리의 1년 반 전 모습입니다. 1년, 그러니까 2011년 7월, 8월 전까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아마 다양한,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이 모습을 하고 계실 거예요. 파티션에 이렇게 막혀 있고, 회의실에 사원들이 이렇게 가둬놓고 일시키고, 이런 모습들이 유한킴벌리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티션에 가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원들이 서로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거나, 팀원들끼리 같은 팀, 뭐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팀 내에서는 대화, 커뮤니케이션, 협력 너무 잘 됩니다. 하지만 뭐 인사팀과 아니면 총무팀과 아니면 마케팅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유한킴벌리 2020년을 비전 2020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기업 문화를 조금 바꿔보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보자, 발전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5가지 새로운 기업 문화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걸 가지고 유한킴벌리 스마트하게 일을 해보자라는 걸 다시 만들어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소통이고요. 소통이라는 건 단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팀 내에서의 소통이 아닌 팀 간, 부서 간, 부문 간 좀 더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게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를 통해서 또 협업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소통이 많아지고 대화가 많아지면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텐데 그걸 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데 팀끼리만 있다 보면 그런 게 어렵다라는 거죠. 시각을 하나만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각을 바꿔보자.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접촉을 하면서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게 바로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이 개발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개발이 된다라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하고 요거를 한번 도입을 해보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오피스, 자기 자리가 없다. 예전에 이제 90년대 그 IMF가 터졌을 때 정리해고 자리를 뺀다, 자리를 없앤다, 이런 얘기들 많았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원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이런 이제 공간에 대해서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데서 변동자극제를 채택한 데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불만도 많고요. 왜 내 자리를 없애느냐,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해보질 않았고 또 막상 변화가 두려운 분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들을 가져갔습니다. 뭐 외부 특강, 이쪽에서 박사님들, 좀 더 스마트 오피스에 좀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직접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이제 사원들이나 리더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의 지식들을 저희와 공유를 하면서 저게 바로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사무 환경이고 사무실, 문화의 변화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들을 사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또 이제 자석 점유율이라는 걸 조사를 해서 사원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자석 점유율,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에 얼마나 앉아 계십니까? 자기 자리에 얼마나 앉아 계시는지 여러분들 되게 체크 많이 안 해보실 거예요. 내 자리 항상 거기 있으니까 나 여기 아마 90% 정도 앉아 있겠지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저희 사원들 저희가 2주 동안 6월 말에서 7월 초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회사에 치면 상반기를 마감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월 마감, 상반기 마감, 굉장히 마감이 많은 기간입니다. 저희가 그 주간에 2주 동안 사원들이 얼마나 자리를 앉아 있는지 그런 것들 점유율을 조사를 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7시간 동안 계속 한 사원 계속 돌려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봤어요. 평균을 내봤더니 저희 사원들이 앉아있는 시간, 자기 자리에 있는 시간, 그 자리가 이렇게 점유되어 있는 시간들이 46%밖에 안 됩니다. 50%를 저희가 자리를 비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 시간. 어떤 자리가 됐든 비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실은 53%만 차 있고, 그리고 임원 좌석, 여기 지금 좀 높으신 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이제 본인 사무실 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이제 임원분들 이상, 저희도 이제 사무실 굉장히 좋은 이제 임원실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35%만 차 있고요. 65%가 비어 있습니다. 65%가 비어 있다라는 거, 그 공간이 그냥 아무 짝에도 쓸데없고 그냥 통과 임원의 책상, 옷장, 책장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임원은 정작 임원은 안 계시고요. 얼마나 공간이 낭비입니까? 이것들이 효율성을 좀 더 도입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얻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 이제 환경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변동 자습제 80% 도입을 합니다. 층에 100명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자석은 업무 공간, 업무 자석은 80개만 넣는 거예요. 80%를 뭐 아까 좀 전에 50% 넣으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의문도 가지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건 평균치였고요. 약 80%만 넣었다면 그 정도만 시간이 벌써 없군요. 네, 공간이 충분히 이제 소화를 시킬 거고,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공간들, 집중 업무 공간, 그리고 사원 라운지, 카페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즘 신세대들 많이 카페 같은 공간에서 책 보고 많은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도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임원실 겸 회의실이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임원실도 저희 변동자석제라고 임원실이 자기 자리가 없고요. 누구든지 그냥 들어오면 쓸 수 있는, 임원분들도. 하지만 비어있는 공간이라면 사원들이 그냥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있게 그냥 회의용 테이블 하나 달랑 들어가 있는, 책상도 옷장도 없든 그냥 회의용 테이블만 들어가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임원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야간 근무 지정 공간, 아까 퇴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7시 반 되면 불을 다 꺼버립니다. 본사 전체를. 하는 기업들 많으세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불도 꺼버리고 야근 못하게 많이들 하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걸 도입을 했습니다. 7시 반에 불을 꺼버리고, 이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이제 한 층, 지정 공간이라고 해서 한 층만 불을 켜주면 사원들이 야근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짐을 싸고 올라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끔 만들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는 야근이 엄청나게 줄어버립니다. 10% 내외로 줄었어요. 7%, 6%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야근하는 숫자가. 그 정도로 이 변화와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변화를 줌으로써 이제 사원들이 정말 내부적으로 문화가 좀 바뀌게끔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스마트 오피스, 뭐 태블릿 PC를 나눠줘서 사원들이 전부 다 태블릿 PC로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디서든지 모바일 이제 뭐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간다든지 외부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결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저는 태블릿 PC에서 그 결제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고, 또 화상회의를 통해서 사원들이 좀 더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제공을 하고요. 이게 저희가 업무 공간입니다. 이게 본사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고요. 아까 보셨던 파티션 전부 다 내려앉아서 없어서 다양한 분들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카페 공간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좁은 공간도 있고 이렇게 넓은 공간도 있는데 이런 카페 공간에서도 사원들이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집중 업무 공간, 뭐 이렇게 전화부스, 또 저희는 임산부 선서, 임산부들이 좀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간들, 뭐 다양한 뭐 공간들이 마련이 됩니다. 이 스마트 워크센터 두 군데이고요. 같은 모양으로 지금 다 꾸며놨습니다. 저희가 요거 보시면 이제 저희 개선 이미 예전에는 저희가 6.5개층을 썼습니다. 6.5개층을 쓰다가 이 오피스를 도입하고 스페이스 이걸 줄이다 보니까 벌써 20%가 줄어요, 공간이. 그래서 저희가 5.5개층으로 쓰게 되고 그 한 개층 임대료가 저희가 그만큼 이제 문화적인 변화뿐이 아니라 또 이제 코스트 절감 측면에서도 좋고요. 사원들한테는 다양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팀장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멀리 가서 근무를 하고 팀장들과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팀장 근처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문화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포용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를 저희 님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저희 아까 최규복 사장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내에서는 저희 최규복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님으로 지금 소칭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팀장, 본부장, 뭐 이렇게 사장 있지만 그래도 의견들을 내야 된다. 이 직급 체제 호칭으로 인해서 아니면 앉는 자리에 의해서 내가 사원들이 젊은 세대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 좀 아깝다. 같이 의견들을 얘기하고 같이 좀 수평적으로 가보자. 그리고 노동적으로 가고 좀 소통이 원활한 문화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일과 삶의 조화.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 고령화를 어떻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게 저희 뷰어키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 시간이 없으면 여기를 빨리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